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주와 제례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조상 제사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표적인 가정의례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상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유교식 조상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 위에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이 적힌 작고 긴 종이를 붙인 나무에 대고 절을 합니다. 조상의 영혼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패, 신주, 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봉사손의 집에 가묘나 감시 등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조상 제사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주자가례가 도입되면서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국조오례의가 작성되면서 그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점차 민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점차 개별 가정에서도 사당이나 신주를 만들어 모시는 조상 제사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유교적 우주론은 다양한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태극, 리, 도 등의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태극, 즉 음양을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우면 농사가 잘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기후변동이나 재난이 발생한다고 여겼습니다. 음양가는 삶과 죽음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음양오행의 좋은 기운으로 태어나고 죽으면 음양이 흩어져 호는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원리가 신주, 제례 절차, 제찬 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담는 상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시신을 매장한 직후 관직과 이름 등을 제주로 적어 신주를 완성합니다. 못이나 명주를 접어 만든 혼백을 담았던 상자에 신주를 넣고 영여에 실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주의 모양과 놓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양과 배치 방법에는 모두 우주의 원리인 음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주는 음양과 연월일시를 상징합니다. 신주의 윗면은 원형으로 둥근 하늘을 나타냅니다. 받침인 부는 사각형으로 땅을 상징합니다. 받침의 한 면의 길이는 4촌으로 4계절을 뜻합니다. 높이는 12촌으로 12개월, 너비는 30푼으로 한 달을 뜻하고 두께는 12푼으로 12시진, 즉 하루를 나타냅니다. 한 시진은 2시간에 해당됩니다. 몸체는 앞뒤 두 쪽으로 이루어지며 뒤쪽 중앙에 함을 파서 관직과 실명을 적습니다. 혼인 이후 이름을 쓰지 않던 여자의 이름도 이때는 적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함을 통과하는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곳을 통하여 혼이 드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멍을 규라고 합니다. 신주는 방석처럼 까는 자 위에 놓고 꼭 맞게 끼워지는 덮개인 도를 씌웁니다. 도와 자는 직물로 만드는데 남자의 것은 흑과 적의 중간색인 자색이 되고 여자는 백과 적의 중간색인 비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신주는 그림과 같이 생긴 사각형의 나무 상자에 함께 넣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나무 상자를 독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함께 넣습니다. 다음으로 신주를 놓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주는 앞면을 양의 방향인 남쪽을 보게 하고 음의 방향인 북쪽에 놓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신주는 사각형의 나무 상자에 함께 넣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나무 상자를 독이라고 합니다. 독은 음의 방향인 서쪽으로부터 양의 방향인 동쪽으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순으로 각각 배치합니다. 방금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용어도 어렵고 모양도 복잡합니다. 사실 현대 한국인들도 대부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주의 형태가 매우 정교하고 상징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도 조상신으로 존재하고 신주에 깃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음양 원리가 신주라는 상징물뿐 아니라 신주를 배치하는 방법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